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 02-265-918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입니다. 8685님께서 보내주셨네요. HLB 이 매수가 12만 5천 원, 비중 20%입니다. 이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지금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3% 넘게 하락을 했네요. 네. HLB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HLB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지금 제가 나올 적마다 계속 종목 상담이 들어오는데 네. 저를 타켓으로 자꾸 종목 상담을 하는 건지 공교롭게 제가 계속 네. 이 종목만 상담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앞에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일단 임상 관련주 애들 특히 네. 뭐 수백 프로, 1000% 뜬 애들을 굳이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임상 관련주 이슈로 상승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배열을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이슈를 기다리는 포지션인데 HLB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 분출이 작년에 네. 크게 이미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줬고 주가는 이제 11선 이탈 이후 계속 지속적인 조정을 받고 지금은 이제 지지를 받는 신용을 좀 해주고는 있어요. 10만 원 부분에서 지지받는 신용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10만 원 전후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흐름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또 약해지면은 또다시 하락폭이 커질 수 있는 흐름으로 연출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종목은 초록색 이평선인 주봉 흐름상, 네. 주봉 흐름상 초록색 이평선인 20주선이 이탈이 좀 되면은 또 추가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지를 받아주고 있지만 반등 이후 만약에 주봉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미련 두지 마시고 다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올라가도 그렇게 크게 탄력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에는 이미 작년에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네. 올라가면 이제 세력들도 물량 털기 작업에 들어갈 수 충분히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등 이용 시 정리를 하는 게 좀 좋으실 걸 보여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61선을 태우느냐 못 태우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봉 흐름상 봤을 때는 62평선에 안착을 하면은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14만 원 부분까지 한번 조금 노려볼 수는 있지만 62평선 저항받고 20주선이 꺾인다 하면은 그냥 미련 두지 마시고 그냥 모두 현금 확보를 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시장 살아나고 있는 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도 모르는 임상주 갖고 골머리를 썩는 것보다는 반도체 업종으로 포트를 좀 바깥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상담입니다. 521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신라젠. 자, 매수가 48,000원, 비중 50%입니다. 이 손절이 안 되는데 얼마까지 반등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정말 같이 저희가 나오네요. 매수가가 48,000원인데 현재 지금 15,000원대입니다. 네. 이건 50%예요, 비중이.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손절 못 할 것 같아요. 매수가가 네, 45,000원인데 48,000원. 48,000원이면은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이 2토막이 난 거지. 50%가 훨씬 넘게 손실을 보셨으니까. 그리고 비중도 많기 때문에 손절이 나가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저도 그 심정을 충분하게 알고는 있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기업 실적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좀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매출액이 82억인데 당기 순이익 적자가 1,000억이 넘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적자가 나는 기업 찾기도 솔직하게 힘들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 그만큼 상당히 기업 펀더멘탈적인 면에서는 뭐 하나 기대해 볼 것이 없고요. 자본까지 분명하게 현재 잠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이 50% 이상 잠식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상장 폐지 요소에 해당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유가 기사가 떠가지고 정지가 된다고 하면은 상폐 사유에도 분명히 해당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이 종목을 원래
접근을 하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본 잠식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임상 관련주애들이 작년에 크게 상승할 때도 그 하락폭을 하나도 돌리지 못했어요. 그 이슈 때문에 네. 그나마 이제 낙폭과대 반등 흐름 정도가 나타나 주기는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그냥 한동안 또다시 많이 밀고 그냥 거래량이 좀 늘고 이 거래량이요.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는 요소에 해당이 좀 될 수 있는데 네.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은요. 향후 기업이 이제 실적이 좋아가지고 업황이 회복돼서 상승을 할 수 있는 표시가 나는 신호이거나 아니면은 기업이 향후 없어질 수 있는 기업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일단은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적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향후 기업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상승하기 위한 거래량이라기보다는요. 제가 봤을 땐 후자 쪽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래서 올릴 때 무조건 나오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은데 반등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정고점을 돌파하면은 이게 임상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시세 탄력을 받아야지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고점 돌파는 좀 힘들 걸로 그렇게 네. 좀 예상이 좀 되고요. 2만 원 부분 정도 신규 접근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은 물량을 정리를 해 가시는 게 좀 좋습니다. 정리를 해 가시는 게 좋고 이게 자본 잠식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오래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없어질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가 힘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만 원 반등 오면은 그냥 전량 아깝더라도 일단 현금 확보를 그냥 다 하시고요. 밑으로도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꺾이면은 지하 2층, 3층, 4층, 5층, 10층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과거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실적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이평선인 주봉 흐름상 20주선이 지지를 못 받고 꺾인다 하면은 그냥 미련 없이 그냥 털고 나오시는 게 좀 좋으실 네.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 꼭 참고하셔서 이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39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파루 매수가 2,800원 비중 10%입니다. 이 중국 정부 발표가 바뀌었던데 얼마까지 목표가를 볼까요? 라고 했네요. 이게 바로 이 중국 좀 이 폐렴 확산 관련된 그렇죠. 얘기일 거예요. 이 중국 정부 발표가 바뀌었다라는 게 이 사람 간의 전염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자, 현재 지금 파루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오늘 시가 라인 자체가 좀 강한 저항선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9% 넘게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파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관련주죠. 중국의 이제 열병 관련 이슈, 폐렴 관련 이슈가 이제 부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테마 이슈 때문에 붙기 시작을 한 흐름인데 일단은 매수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흔든 자리를 물량을 오늘 일자로 다시 소화를 해주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가인 2,755원, 2,755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한번 조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3,500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붙으면은 뭐 10%, 20% 정도는 쉽게 올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3,500원 정도 오면은 일단 저항 형성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 한 절반 정도 물량을 수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 절반 물량은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폐렴 이슈도 일회성 테마로 일단은 생각이 좀 되기는 합니다. 지속적인 테마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 일단은 절반 물량 실현하신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11선 따라 지금 11선 태우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1선 이탈되면은 나머지 절반 물량도 다 수익 실현하시면 좀 좋으실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들어왔네요. 252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NK맥스 11,000원 2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네요. NK맥스 오늘 같은 경우 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자, MK맥스 일단은 네. 실적 흐름을 좀 잠시 좀 보도록 좀 할게요. 제약 관련주이고요. 실적은 일단 올해 들어서 영업이익 소폭 흑자 전환을 좀 했는데 영업이익은 여전히 좀 적자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과거 2017년도, 18년도 기업 실적을 잘 냈던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에서 조금 못 미치는 영업 실적을 좀 갖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일단 실적만 봤었는데 좋은 소리가 그렇게 못 나가는데 주가 역시 지금 장기간 2017년부터 장기 하락 추세에 지금 진입을 해놓고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 부분인데도 아직 저점을 잡았다는 신호가 나와지진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만원 국면에서 장기간 한 반년 가까이 횡보를 좀 하고 있지만 보통 이 정도 하락하고 이 정도 횡보를 했으면은 매수 거래량이 한번 튀면서 바닥 형성이 나타나 줄 수 있는데 매수 거래량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소폭 반등 이후 또다시 계단식으로 또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언제든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명확하게 손절가를 9,600원 이탈이 좀 된다 하면은 주가는 또다시 추가적인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를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를 9,600원을 잡으시고요. 반등이 나와도 실적이 좀 엉망인 상황인데 61선은 지금 어느 정도 좀 다시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 줄 수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1,700원 정도 오면은요. 매수가가 얼마 하시라고 하셨죠? 현재 지금 매수가가 11,000원입니다. 11,000원이시면 이런 종목에서 크게 좀 기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반등 이용 시 그냥 종목 교체, 크게 손실 아니시니까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997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이 첼시스 이 3,900원에 현재 매수했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 파루 앞서 저희가 상담해드렸던 파루와 관련해서 이 중국 폐렴 이 확산에 여기 지금 관련주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20% 가까이 올랐는데 우리 스타님께서 단기 이슈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파루 첼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첼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폐렴이라는 단어가 잠깐 생각이 안 났습니다. 폐렴 관련 이슈로 최근에 좀 올리기는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폐렴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 앞전에 정치 관련주로도 같이 편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렴 이슈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계단식 그렇죠. 같이 상승을 해준 모습이고 그냥 폐렴 이슈는 플러스 그냥 덤으로 생각하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폐렴 이슈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정치 관련 이슈가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 수급도 강하게 현재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하게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대신 이제 단기 저항이 5,200원 정도 가면은 단기 저항 형성 맞고 이제 좀 눌림 형상이 좀 나타나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00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해주면은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이 종목 역시 좀 급등하면서 올리는 패턴 흐름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1선 이탈 시 다 수익 청산하시면 좋으실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